안녕하세요. 한국화학올림피아드 2025년 3차 1회 온라인 교육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셋은 물리학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에너지 균등 분배 원리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분자의 동적인 자유도가 2분의 1 kT 정도의 기여도가 내부 에너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2분의 1 KT 기여도가 있고, 이거 분자 한 개당 2분의 1 KT고, 이제 1몰당을 하면 이제 2분의 1 RT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도는 병진, 회전, 진동, 운동 세 가지로 나뉘고, 이걸 각각 생각해 보자라는 문제인데요. 1번 문제를 보면 이제 이 세 가지 운동이 모두 이제 내부 에너지에 기여한다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랑 물 분자의 이제 정적 몰 연용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정적 몰 연용량은 이제 여러분이 그 내부 에너지를 알게 되면 얘를 온도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부 에너지를 알면 정적 몰 연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내부 에너지의 기여도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이산화탄소일 경우에는 얘는 이제 분자가 선형 분자입니다. 선형 분자일 경우에는 이제 병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개입니다. XYZ 3개의 방향이고 1몰당 계산하면 이제 하나의 디그리당 2분의 1 RT의 기여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회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분자일 경우는 이 축상의 이 회전은 애톰의 위치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회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제 메인 축상의 회전은 이제 무시가 되기 때문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역시 두 개, 원래 3차원이라서 3개인데 하나가 빠진 2개고 그 하나의 자유도당 기여도가 역시 2분의 1 RT가 되기 때문에 회전 운동에 대한 기여도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제 나머지 진동 운동의 기여도가 있는데 진동 운동의 모드가 이제 3n-5개가 됩니다. 리니어 분자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3개의 병진 운동 기여도와 이제 2개의 그 회전 운동 기여도가 빠지기 때문에 3n-5개 그러면 이제 CO2 같은 경우는 애톰이 3개니까 4개의 진동 운동 모드가 있고 진동 운동 모드는 하나당 이제 RT의 기여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동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랑 이제 키네틱 에너지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2분의 1 RT씩 하면 그걸 썸하면 2분 RT가 되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는 이럴 경우에는 다 썸을 하면 이제 6.5 RT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용량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T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6.5 R이 되게 될 거고 물 분자일 경우는 이제 넌리니어한 분자입니다. 이제 넌리니어한 분자이기 때문에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다르죠. 병진 운동은 역시 XYZ 세 가지 방향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 세 개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회전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세 방향의 회전 축 모두 다 유효하기 때문에 세 가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당 이제 2분의 RTC 기여가 있을 거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넌리니어 분의 3n-6개의 이제 진동 모드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애톰이 3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개의 이제 진동 모드가 있을 거고 진동 모드는 하나당 RT의 내부 에너지 기여도가 있습니다. 얘를 썸하게 되면 계산이 이제 6RT가 되겠죠. 6RT가 되고 역시 이제 정적 몰 연용량은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 6R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2번 문제는 이 세 가지 중 무시할 수 있는 기여가 무엇인가? 사실 병지 운동이나 이제 회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이제 진동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준위 간격이 진동 일반적으로 이제 KBT, RT보다는 큽니다. 크기 때문에 상온에서의 진동 여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전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갭, 여러분이 이제 그 회전운동 같은 경우 바이브레이션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로테이션 에너지 간격이 훨씬 작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병진 운동은 이제 말할 것도 없이 얘는 이제 XYZ 방향의 이제 트랜스레이션 모션이기 때문에 이제 룸템에서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이 중에서 무시할 수 있는 기여는 이제 진동 운동이 무시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룸템에서는 대부분의 그 분자들이 바닥 상태의 진동 모드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상온에서 이제 2번이랑 연계된 문제인데
결국은 위에 1번에서 구했던 연용량에서 진동 모드를 뺀 연용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진동 모드를 빼면 이게 4R만큼의 기여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2.5R이 되는 거고, 물 같은 경우에는 3R의 기여도가 빠지죠. 그래서 3R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룸템에서는 이 순서 이제 연용량의 그 크기가 역전이 된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4번 문제는 두 분자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제 정압 몰 용량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정압 몰 열용량이랑 정적 몰 열용량의 차이가 이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R만큼 차이가 난다. 이거 몰 열용량이기 때문이죠, 사실상. 네, 이런 R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CP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CB죠. 비해서 R만큼 증가했다니까 3.5R이 되는 거고, 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R만큼 증가해서 4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제 에너지 균등 분배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는 이제 효소의 키네틱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미카엘스 멘텐 이퀘이션. 이게 흔히 이제 많이 여러분이 이제 나오는 문제고, 이거는 국제화학 올림 ICHO에서도 굉장히 매번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그 키네틱스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을 거고, 여기서 Vmax는 이 효소의 최대 반응 속도, Km은 일종의 이제 그 반응, 이게 바인딩 어피니티랑 연관이 된 미카엘스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적 저해제가 존재할 때, 경쟁적 저해제란 뭐냐라고 하면 활성 자리를 이제 공유를 하는 저해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기질이 이제 저해제에 비해서 양이 엄청 많으면 경쟁을 이기겠죠? 그러면 이제 기질이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맥시멈 Vmax는 동일하게 도달을 합니다. 다만 경쟁적 저해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KM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같은 부위를 이제 다른 저해제가 미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KM은 이제 증가하는, 왜냐면 바인딩 어피니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일정하고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고, 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경쟁적 저해제가 존재할 때는 이렇게 바뀐다. 비경쟁적 저해제는 이거와 이제 반대입니다. 비경쟁적 저해제는 같은 활성 자리를 이제 이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KM은 변화가 없고, 그리고 다른 자리로 이제 활성도를 낮추기 때문에 Vmax 자체가 그냥 낮아지는 그런 식의 이 효과를 보입니다. 2번과 3번은 이제 두 가지 플러스로 이제 그 KM과 Vmax를 우리가 어떻게 이 그래프상으로서 얻어낼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라인 웨브 벌크 플러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옆에 설명이 다시 나왔죠. Y축을 속도분의 1, X축을 이제 기질의 농도분의 1로 이제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식을 여러분이 변형을 약간 할 수 있으면, 얘를 이제 역수를 취하면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얘를 약간 정리하면 Vmax분의 KM의 농도분의 1에 Vmax분의 1의 식으로 이제 쉽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이게 Y축, 이제 얘를 X축으로 했으니까 결국은 기울기가 Vmax분의 KM이고, 이게 슬로프가 되고, Y절편이 Vmax분의 1인 Y 인터셉트, 이런 리니어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다고 하면, 그럼 KM 값이, Vmax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Y절편 값은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데 여기 슬로프를 보시면 이게 사실상 그 저해제가 없을 때라고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기울기를 보시면 Vmax가 이제 변화가 없고 KM 값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난다는 건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는 방향으로, 저해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공된 답안지는 y좌표이 마치 0인 것처럼 표시가 됐는데 이제 사실상 0이 뭐 Vmax가 엄청 크면 이제 0에 수렴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2번의 라인 위버 플러스는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개형인데 이 에디 하스티 플러스는 아마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얘도 이 위에 있는 이제 미카스 멘텐식을 정리를 해서 원래 미카스 멘텐 식으로 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의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양변에 이제 Vmax라도 얘의 이제 역수를 곱해주면 어떤 식이냐? S분의 KMS가 이제 Vmax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위에 있는 항을 약간 정리를 하면 기질의 농도 분의 KM의 이제 속도 더하기 이제 속도가 이제 Vmax가 되죠. 그러면 지금 이게 Y축이고 지금 요게 이제 X축이죠. 그럼 얘를 식을 살짝 정리를 하면 V는 마이너스 KM S분의 V 더하기 Vmax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Y축, 얘가 이제 X축인 셈이 되니까 결국 그래프는 이제 슬로프가 마이너스 KM, 이제 그 Y 인터셉트가 Vmax인 그런 리니어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역시 얘도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어떤 개형이냐? 이제 Y축이 V고 X축이 이제 V분의 기재 농도분의 V니까 그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입니다. 이 Y절편이 Vmax인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인 게 이제 기질이 일단 비경적 저해제가 없을 때라고 하면 Y인터셉트가 Vmax이기 때문에 비경적 저해제는 Y인터셉트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발 지점은 똑같을 거고 기울기가 Km 값이 여기가 이제 커지잖아요. 비경적 저해제가 커진다는 거는 저해제가 존재할 때는 이렇게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식의 그래프의 개형이 보일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효소의 반응 속도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플러스했을 때 Y절편과 이제 슬로프가 의미하는 바가 각각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양자화학적 문제입니다. 흔히 나오는 양자에서 많이 나오는 약간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 사실 여러분이 이해하기만 하면 이제 누구나 다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2차원 박스 이너 박스, 파티클 이너 박스에 이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고 얘는 이제 1부터의 큰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액 파이 전자수, 컨주게이트된 전자수가 18개다라는 정보가 주어졌고 하나의 길이를 이제 1.3 나노미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문제 조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파이 오비탈, 에너지가 가장 낮으면 NX, NI의 이 페어 값이 가장 작은 조합, 1-1일 때가 가장 낮은 에너지가 될 겁니다. 이 1, 1에 대한 에너지 값을 여러분이 그냥 수식에 넣고 구하시면 됩니다. 이 수식에 8m, 여기에서는 m의 전자의 질량이 들어가겠죠. 지금 전자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L 스퀘어에는 여기 1.3 나노미터를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뭐 플랑크 상수 여러분 값 넣어주시면 되고 원래 nx 스퀘어 분의 ny 스퀘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1 더하기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숫자를 넣고 계산을 하시면 1.7.13 곱하기 12-20줄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계산 문제. 어떤 값을 여러분이 넣고 단위 환산만 잘 할 수 있으면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는 에너지가 두 번째로 낮은 결국은 가장 낮은 페어로부터 이 값이 nx, ni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이 높아질 겁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가 1,1의 페어고 그 다음은 둘 중에 하나가 2, 뭐 요런 1, 2일 수도 있고 nx가 2고 ni가 1인 요런 에너지 레벨이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제 양자 번호가 다르지만 다른 스테이트지만 에너지가 같은 이런 스테이트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수 조합은 1, 2와 이제 2, 1 이 두 가지가 가능하고 이 두 가지가 에너지 여기 값을 넣어보면 같은 에너지 값을 가지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스테이트가 에너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축태 차수는 2다.
세 가지의 다른 페어 같으면 이제 축제차수가 3이고 요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와 같은 이런 스테이트가 몇 개가 중첩이 되어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는 호모에 해당되는 양자수 NX, NI의 조합을 결정하라. 호모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뭐 이제 이 전자를 채우다 보면 전자가 이제 채워져 있는 에너지, 그 highest occupied 그 에너지, 그 모레큘러 오비탈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공획 전자수가 이제 파이 오비탈이 지금 이렇게 이 2차원 박스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파이 오비탈이 총 18개다라는 소리는 하나의 스테이트마다 전자가 이제 2개씩 들어갑니다. 하나의 오비탈당 전자가 2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총 몇 가지의 오비탈, 총 9개의 이제 에너지 스테이트가 쭉 채워질 텐데 거기에서 가장 높이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 아니, 전자가 해당되는 에너지 레벨이 얼마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쭉쭉쭉 세면서 이제 에너지 이 스테이트, 이 레벨이 9개가 될 때 이 페어를 이제 여러분이 이 조합으로 이제 해보시면 그 다음 스테이트가 2-2의 페어가 되고 그 다음이 1, 3과 3일. 왜냐면 이건 스퀘어하면 8이 되고 얘는 1의 제곱, 3의 제곱 하면 10이 되죠. 얘는 8이고 얘는 5고 얘는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쭉쭉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어는 뭐냐면 2와 3, 2, 이 두 가지 페어, 3, 3은 9, 2, 4, 그러니까 13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이 1, 4와 4, 1 페어. 이거는 이게 17이죠. 그러니까 13보다 더 에너지가 높고 그 다음이 약간 공간이 없어서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쓰다 보면 그 다음에 에너지가 높은 조합은 3, 3이 됩니다. 왜 3, 3은 9, 3, 3은 18이니까 17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전자가 2개씩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채워지는 경우가 아마 이런 식으로 채워지긴 할 텐데 이 경우가 이제 호모스테이트가 됩니다. 여러분 쭉 채워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총 18개가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모에 해당되는 레벨이 이제 1-4 또는 4-1이 될 거고 루모에 해당되는 게 그 unoccupied 된 오비탈 중에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 이제 3-3에 해당되는 게 루모가 되겠죠. 그러면 흡수 파장 여기에서의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흡수 파장은 이 에너지 갭을 구하시면 됩니다. 호모와 이게 이제 호모 이게 루모이기 때문에 얘의 에너지 차이를 구하시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제 에너지 차이를 파장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장과의 관계식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 갭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에너지 레벨의 이 식을 활용하면 8m 이 L제곱분의 H제곱에다가 이제 루모의 에너지 레벨. 결국 3의 스퀘어 더하기 3의 스퀘어에 해당되는 게 루모, 호모에 해당되는 에너지 레벨 4의 스퀘어 더하기 1의 스퀘어. 얘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네, 람다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대략 5,572 나노미터 값이 계산값으로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인 실험값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값이긴 하는데 어떤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2025년 3차 1회 온라인 교육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